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논란 계속 이어지고 또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들 들으면서 좀 낯선 용어들도 많고요. 이게 뭐지? 나는 코인은 잘 몰라. 그래서 이해하기 힘든 경우도 많을 텐데요. 오늘은 과연 코인이 어떤 것들이 특징이 있고 또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건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 전문가 알고란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에 가상화폐, 코인 관련 뉴스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게 너무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특징도 잘 몰라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 이 논란을 좀 정확히 짚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국 의원이 투자했다고 하는 가상화폐 중에 하나 가장 크게 보도가 되는 게 위믹스인데 이게 어떤 코인입니까? 그 위메이드라는 코스닥 상장 게임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 위메이드의 자회사 위메이드 트리가 만든 코인이고요. 물론 차후에 위메이드 트리는 위메이드가 합병을 합니다. 이 블록체인 기반의 P2E 게임 플랫폼이고요. 예. P2E는 Play to Earn이라고 해서요. 예.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블록체인의 일종의 이제 테마라고 볼 수 있는데 취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리니지라는 게임을 했을 때요. 예. 그 NC소프트 그 게임을 만든 회사가 주로 돈을 벌죠. 그렇죠. 그런데 그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리니지라는 게임이 흥해야 되고 예. 그 게임이 흥하려면 게임에 참여한 참여자들도 역시나 그 게임의 흥행에 기여를 한 셈이죠. 그렇죠. 하지만 지금 현재 구조로서는 그 게임을 함으로써 게임에 기여를 한 그 게임 참여자들한테는 그 어떤 혜택도 돌아가고 있지 않아요. 예, 제가 예전에 게임 회사 하는 분들이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 게임 회사 매출은 일반 유저가 아니라 굉장히 헤비 유저 한 5% 정도에서 거의 모든 매출이 나온다라고 해요. 몇 억씩 투자하고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른바 현질을 한다라고 해죠. 예. 뭐 아이템을 사는데 굉장히 큰 돈을 쓰시는 분들. 예. 하지만 그 헤비 유저분들이 현질하기 위해서는 95%의 다른 일반 유저가 게임에 참여해 줘야지 그 게임 생태계가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록체인 위에 돌아가는 게임의 취지는 뭐냐? 예. 게임이라는 생태계를 굴러가게 만드는 게임 참여자에게도 기여한 만큼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예. 예,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블록체인 게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그 위메이드 트리가 만든 그 위믹스라는 플랫폼 위에서 수많은 수백 수천 개의 게임 디앱을 론칭한 다음에 위믹스 게임 생태계를 만들겠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여한 만큼 보상을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어떻게 보상합니까? 그 위믹스라는 생태계에서 쓰이는 코인이 바로 위믹스 코인인 거죠. 네, 초기에 위믹스는 클레이튼이라는 체인에서 발행이 됐는데요. 예. 지난해 자체 메인넷을 론칭했습니다.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앞서서 뭐 리니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리니지의 뭐 어떤 고가 아이템이 현금으로 거래가 된다 이런 보도들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가상화폐로 대신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 일반적인 게임 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게임 내에서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만약에 현금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행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사행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P2E 게임, 그러니까 게임 안에서 쓰는 일종의 재화를 현금화할 수 있는 걸 아예 승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리니지 아이템들을 주고 파는 거예요. 그건 NC소프트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고 팔게 하는 게 아닙니다. NC소프트가 아닌 다른 그냥 회사가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건데요. 예. 이 경우에 그냥 NC소프트는 눈을 감아주고 있는 거고요. 이건 NC소프트가 관여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 만약에 이 경우에는 NC소프트가 해당 아이템을 부정한 방법이다라고 해서 취소를 시켜버리면 그 아이템은 1억 원에 내가 샀다라고 하더라도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네, 근데 블록체인 게임 내에서 쓰는 아이템, NFT라고 하죠. 하면 그거는 게임을 만드는 회사가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 NFT의 소유권은 예. 게임을 하는 그 NFT를 갖고 있는 그 본인한테 귀속이 되기 때문에요. 예. 어쨌든 지금 현재 게임머니랑 가장 큰 차이가 뭐냐라고 말을 한다면 현금화가 가능하다, 코인은. 그렇기 때문에 사행성 이슈가 항상 불거지죠. 예. 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위믹스인데 수억 원을 투자를 한 걸 두고 네네. 어떻게 이런 김치 코인에 수억 원을 투자하느냐라는 또 비판도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김치 코인이란 표현은 뭡니까? 사실 김치코인은 국내 업체가 발행한 코인을 통틀어서 말하는데요. 비하의 의미가 살짝 담겨 있습니다. 비하요?
네, 예. 왜냐하면 지금까지 국내 블록체인 프로젝트 가운데 제대로 된 게 거의 하나도 없다시피 하거든요. 아, 그래서 시장에서는 역시 김치는 안 돼라는 자조적인 말이 돌 정도기도 하고요. 예. 뭐 일종의 주식으로 치면 테마주 같은 성격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음. 네. 그래서 급등이 또 심하고 급락이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김치코인에 올인 투자를 한 걸 두고 조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좀 유명한 코인들과는 성격이 많이 다른 건가요? 뭐 이제 성격이 다르다라는 말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예. 일단 김치코인이라고 부르는 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 국내 프로젝트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 만들고 국내 사람만 쓰고 국내 사람만 사고 팔고 이런 코인입니다. 그러니까 예. 블록체인에 국경이 없다라고 하는데 김치코인은 그냥 국내에서만 유통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사실 그 모든 코인이 다 그 목표로 하는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결제 시스템, 이더리움은 탈중앙화 월드 컴퓨터를 꿈꾸고 있고요. 위익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익스라는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만들겠다. 라는 각자의 목표가 있는 거고요. 예. 그 밖에 다른 김치코인들도 각자의 목표가 있을 텐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김치코인들이 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예. 해외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이른바 국회의원 신분이라고 해서 내부자 정보를 얻을 통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김치코인 투자할 때는 이 국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예. 이른바 유력 인사에게 내부자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코인을 뭐 부당한 방법으로 주거나 하는 식의 로비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우려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무상으로 그냥 지갑에 넣어줄 수 있는 겁니까? 넣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도 이 코인을 자기 돈으로 샀는지 예. 아니면 누군가가 그냥 넣어준 건지 그래서 자금 출처 부분이 핵심 소명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할 경우에 또 제재가 있거나 처벌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엔 그런 건 없나요? 아직까지 제도가 없기 때문에요. 마땅한 처벌 방법이 없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관련된 코인과 관련된 부분에서 주로 많은 피해자들이 하는 방법은 사기입니다. 사기죄로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다만 김남국 의원 논란 덕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예. 그 보호법 안에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뭐 내부자 정보를 이용하면 안 된다 같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거든요. 지금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규정들이요. 예. 그런 규정들을 이제 하면 안 된다라는 법이 통과가 됐으니까 앞으로는 뭐 제재할 수 있겠지만 사실 현재까지로서는 뭔가 이게 규제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오늘 이제 보도들 나오는 거 보면 넷마블이라는 곳에서 발행한 마블엑스 등은 또 상장 전에 투자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네네. 상장하기도 전에 투자가 가능한 겁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 코인이라고 하는 게요, 거래가 되는 게 많이들 알고 계시는 업비트나 빗썸 같은 곳들은 중앙화된 거래소입니다. 예. 근데 거기 말고요, 탈중앙화 거래소, 그러니까 코드에 따라서 굴러가는 거래소들이 있는데요. 예. 이걸 우리는 덱스,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부르거든요. 예. 일단 모든 대부분의 코인이요, 처음에 나온 다음에는 중앙화된 거래소는 그들 나름의 심사 과정을 거쳐서 우리 거래소에서도 거래해도 되겠다 싶은 것들을 상장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증이 돼 있고 예. 어느 정도 시장에 나와서 조금 돌아다니는 코인을 상장시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덱스라는 거래소는 처음에 프로젝트가 코인을 내놓은 다음에 자신들이 거기다가 뭐 저희 전문 표현으로는 유동성 공급이라고 하거든요. 예. 어쨌든 그래서 본인들이 그 덱스에다가 상장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팀이요. 그럼 거기서 자유롭게 일반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주식 투자로 보자면요, 약간 그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하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사실 그거 아직 상장도 안 했는데 투자했다. 이 부분은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덱스에서는 충분히 거래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다만 제가 그 내역을 봤을 때 약간 의심스러운 점은 뭐냐. 예. 상장 전에 투자하는 건 뭐 문제가 되진 않지만 예. 사실 상장 전에 있는 코인은 상당히 리스크가 큰 코인이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면 그렇네요. 네네. 근데 거기에다가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을 넣었다? 웬만한 그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아니면 본인이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이 있다거나. 예. 이런 그런데 말씀해 주신 덱스라는 그런 비상장 탈중앙화 거래소예요. 탈중앙화 거래소
네네. 경우에서 상장되는 확률이나 이런 것들이 높습니까? 아니요, 탈중앙거래소에서 중앙거래소에 상장될 확률이요. 예. 그거는 프로젝트마다 다르고요. 그래서 제가 의심하는 부분은 뭐냐면 약간 예. 우려스러운 부분은 예. 이분이 정말 그게 뭔가 미래의 전망이 밝다라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남국 의원이 투자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바로 중앙거래소에 상장을 했거든요. 아, 예. 네, 사실 덱스에 있다가 중앙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면 대개의 경우에는 가격이 폭등합니다. 그렇겠죠. 조금 더 신뢰성이 생기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중앙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투자자들이 접근 가능한 거래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바로 의심되는 지점이 사는 건 살 수 있지만 어떻게 공교롭게도 상장 직전에 그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김남국 의원이 사자마자 며칠 지나지 않아 상장을 했을까? 그 부분이 의심스러운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다들 얘기하고 있는 게 자기 돈으로 샀을지는 모르겠는데 자금 출처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왔는데 최근에 불거진 논란은 자금 출처가 아니라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투자가 아니었냐라는 부분인 거죠. 다만 이 경우에도 말씀드린 대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예. 다만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과연 이게 맞았느냐라는 부분이 의심스러운 거죠. 예.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그런 코인들이 물론 다 네네. 건건마다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좀 시기를 두고 상장을 합니까? 뭐 몇 년이 걸리거나 뭐 그렇습니까? 아니면 짧게는 네. 바로도 되고 그러나요? 그거는 정말 코인마다 다른데요. 예. 예를 들어서 그 넷마블이라는 상장사가 발행한 코인이 마블렉스, 그 해당 코인을 김남국 의원이 샀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 그 상장사가 발행한 코인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조금 더 믿을 수 있는 거겠죠. 어떤 그냥 이른바 소위 듣보잡보다는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상장을 빨리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례적으로 사자마자 며칠 뒤에 상장이 됐다는 점이 가장 의심스러운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 논란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면 결국은 FIU가 이 김남국 의원의 거래를 이상 거래로 판단을 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데 그 배경, FIU가 이상 거래로 판단한 배경은 뭘로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FIU가 이상 거래로 판단한 건 일단 FIU에 1,000만 원 이상 거래가 되면 무조건 보고가 됩니다. 네, 가서요. 네. 일단 규모가 큰 거래는 다 그냥 보고가 되고요. 그 보고 가운데 특히 이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에 이상 거래로 많이 분류가 됩니다. 예. 이상 거래 통보됐다라고 해서 문제가 있는 돈은 아닌데요. 여기서 약간 조금 우려되는 점은 그 대부분의 경우 그 이상 거래로 보고가 되더라도 FIU가 보고 이 사람은 그냥 큰 돈을 거래한 거구나라고 해서 그냥 거기 그 단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는 검찰에까지 보고가 됐다라고 하잖아요. 예. 이 얘기는 FIU가 뭔가 의심스러운 점을 잡았다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1,000만 원 이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일반 투자자 다 포함되는 건가요? 네, 모두 다요. 우리가 그 외환 거래 하실 때도요. 예. 다 보고가 됩니다. $1,000 이상 거래가 하게 되면요. 예. 다만 이게 뭐 대부분 다 정상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앞서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가상자산법 관련해서 국회 정무위 통과를 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법제화되면은 좀 어떤 점이 크게 달라진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가상자산법이 그 업권법, 일반적인 자본시장법과 같은 업권법이 아니라 당장의 규제 공백 때문에 투자자가 피해를 보니까 투자자 보호, 이용자 보호 측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있었던 그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코인 때문에 사람을 살해했던. 그런 사건의 경우에도 그 사건에 거슬러 올라가자면 해당 코인에 대한 가격 조작이 있었다라는 의심이 있잖아요. 하지만 가격 조작을 뭔가 지금 현재의 법으로서는 이제 통과되기 이전 경우에서는 뭔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코인이 가격 조작이 됐다라고 의심이 돼도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고요. 김남국 의원의 경우에 의심스러운 미공개 정보 이용의 경우에도 처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서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가격 조작 등에 대해서 처벌할 기준이 생긴 거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코인 시장 거래를 한 단계에 성숙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발짝 더 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고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